만약에 제가 초보고 주식을 내가 지금 시작하면 뭐 6개월 뒤에 1년 뒤에 꼭 승부를 봐서 내 인생이 막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을 시작하시면 알겠지만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단 말이에요. 돌아가실 때까지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재밌단 말이죠. 안녕하세요, 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현입니다. 네, 오늘 또 저희가 굉장히 바쁘신 분 또 한 분 모셨는데요. 소개 한 번만 좀 해주시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은 많으실 테니까. 안녕하세요, 박재현 머니클럽 운영자라고 해야 되나? 네,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다르시죠? 저랑 현장에서 들으면 또 완전 다릅니다. 이게 이름종이 다른 느낌. 오늘 박재현 대표님은 또 유튜브 20만 구독자를 가지신. 네, 그런데 뭐 많으시니까 워낙 이 정도 있으신 분인데 감사하게도 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지금까지 열심히 유튜브 채널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또 잘 운영해 주시면서 이번에 또 새 책을 하나 내셨는데 돈의 물결이라고. 저도 사실 준비했습니다. 책을 하나 내셨는데 책 소개 조금만 해주실까요? 저희 채널에 이제 좀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제가 이제 미리 이 책을 읽어봤는데 아마 도움이 좀 되실 것 같더라고요. 주식을 한 지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좀 유혹에 시달린다고 해야 될까, 이런 게 차트 기법 이런 거거든요. 왼쪽 어깨가 높니 오른쪽 어깨가 높니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거. 네. 그런 걸 보면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거 근데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제 충분히 그 유혹에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걸 이해는 하지만 이걸 버튼을 누르면 기가 막힌 종목이 나온다라고 하는 뭐 검색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이해를 못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유혹에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사실 생각해보면 저도 매일 시황을 보고 유튜브에서 제가 어떻게든 좀 쉽게 설명드린다고 설명드리지만 뭔 말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걸 혼자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차트 기법이라는 게 만약에 그들이 말하는 소위 법칙이라고 한다면 나도 그 법칙을 한번 가르쳐 드려보자 라는 게 이제 이 돈의 물결이라는 거고요. 물결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업종별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뭐 통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반도체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 이게 주위에 있단 말이죠.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이게 잘 팔리고 안 팔릴 때는 나는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뉴스에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러면 딱 그거예요. 이런 뉴스가 여러분 귀에 들리면 이 업종 중에 뭘 아무거나 사라 정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막 과연 반도체는 언제 사는 게 좋을까요? 라고 얘기하면 네? 이렇게 되죠. 하지만 이럴 때 이런 뉴스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사도 좋습니다. 왜냐? 이러니까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고 싶었어요. 최대한 쉬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읽는 분들이 재밌게 읽어주실지는. 제가 보기엔 쉬워서 내용이. 사실 저는 읽다 보니까 뭐 재밌는 부분도 있고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이만큼 이제 여러분들하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주원 이렇게 들은 게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아마 이 영상을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 이제 좀 기억에 남았던 게 주린이라고 요즘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주린이라는 표현보다 그냥 초보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삼성전자를 아마 필수로 꼭 가지고 있어 봐라. 그쵸. 약간 이런 뉘앙스의 이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 주라도 살았으면 해요, 사실. 왜냐하면 주식을 내가 지금 시작하면 만약에 제가 초보고 시작하면 뭐 6개월 뒤에 1년 뒤에 꼭 승부를 봐서 내 인생이 막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주식을 시작하시면 알겠지만 안 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실 리가 잘 없겠지만 혹시 보신다면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단 말이에요. 돌아가실 때까지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재밌단 말이죠. 그러면 기왕할 거면 왜 내가 뭐 볼차고 뭐 회전 회오리 슛을 차는 것부터 배우냐, 뛰는 것부터 배우자라는 거죠. 그 기초가 바로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이 시총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라는 게 막 삼성전자 그치, 우리나라에서 정말 국제 기업이고 대단한 기업이야 라고는 알고 있지만 전체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그 시가총액의 비중이 30%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SK하이닉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2위인데 거기까지 합치면 한 35% 돼요. 사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대충 다른 뭐 반도체 장비주부터 뭐 해서 그냥 쫙 하면 한 절반 돼요.
그 관련된 그쵸. 반도체만 합치면 절반이거든요. 거기에 대장이 삼성전자예요. 그러면 한 번쯤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는 코스피의 움직임도 사실 동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가 있어요. 내가 삼성전자를 안 갖고 있으면 아니 뭐 관심 종목에 놓고 볼게. 안 봅니다. 안 봐요. 네, 저도 해봤는데 저도 안 봅니다. 한 주라도 사면 매일 보지만 안 사면 안 봐요. 지금 특히 삼성전자 싸잖아요. 이제 액분해서 싼데 액면 분할해서 지금 뭐 몇만 원 안 하니까 이럴 때 하나라도 갖고 계시면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관과 외국인의 이제 흐름인데,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제발 내 종목에 들어왔으면 하잖아요. 모든 종목들이 다 그쵸. 그런 꿈이 있으신 거죠. 네. 뭐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하다가도 사면 기관이나 외국이나 제발 들어와 이렇게 되거든요. 사람이 그래요. 근데 기관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매매를 할 때는 사실 웬만한 그 방법이, 펀드를 짜서 방법이 인덱스 펀드라 그래서 네.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를 짜서 매매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이 사실 그렇거든요. 이제 액티브 펀드라는 게 많이 사라진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덱스 펀드에서 만약에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주식을 사고 싶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사는 건 기관이나 외국인이 똑같은데 무조건 삼성전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안 갖고 있으면 안 봅니다만 갖고 있다면 알 수 있거든요. 과연 지금 시장의 수급이 어떤지에 대한 흐름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삼성전자에는 정말 많은 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첨단 산업들이 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지만 이게 찾아보는 게 정말 귀찮거든요. 하지만 요즘 뭐 AI, 5G, 자율주행, 뭐 IoT, 스마트폰, 클라우드, 뭐 데이터 센터, 뭐 얼마 전에 팬데믹이어가지고 뭐 갑자기 뭐 유튜브 보는 사람이 늘어서 구글이 다운이 됐네 뭐 했는데 다 반도체 얘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냥 야, 구글이 다운됐대 끝 이러면 안 되거든요. 아, 이상하다. 구글이 다운됐어? 서버용 반도체를 어떻게든 사야지. 왜냐면 또 다운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아, 이게 반도체 업황이 생각보다 사이클이 빨리 돌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안 사고 있으면 몰라요. 그래서 어떤 뭔가 이런 혁신이나 IT스러운 이런 산업이 있다라면 그 안에 모두 반도체가 포함된다라는 거고, 그 중에서도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1위입니다. D램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42%? 아, 그렇게 많아요? 시장 점유율이 그래요. 하이닉스는 그러면 하이닉스가 30% 정도 돼요. 29% 뭐 이 정도 돼요. 그 2위예요. 뭐 둘이 합치고 뭐 이러면은 뭐 벌써 한 80%막 이래요. 둘이만 합쳐도. 전 세계 D램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어서 뭐 제가 뭐 소위 국뽕이 아니라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이 엄청난 산업의 1, 2위를 우리가 하고 있고 전 세계 D램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엄청난 건데, 이 기업을 놓치고 갈 수는 없죠.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잡주에 길들여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걸 하게 되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주식 차트 켜놓고 네. 1분 봉이 좋아, 3분 봉이 좋아, 5분 봉이 좋아, 완전 이제 더 나아가면 13분 봉 뭐 이런 거 해요. 아, 그게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내 말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없는데, 사실 이런 걸 보는 게 이제 주로 잡주라면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산업의 중심에 있는 기업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과 13분 봉을 볼까 17분 봉을 볼까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의 실력 격차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삼성전자 거래하면서 수급 읽었지, 시장 읽었지? 그럼 외국인 뭐 기관 이로 들어오면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봤단 말이에요. 어쨌든 외국인이 뭔가 매수를 하려면 세상이 그래도 살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죽어가는데 갑자기 사진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웃긴 거예요. 13분 봉을 사용해서 매매를 하는 사람도 그날 밤에 갑자기 미국 시장이 안 좋잖아요?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왜 안 오냐고. 제 말은 그거, 왜 안 오냐고. 너는 11분 보고 매매를 했는데 그 봉 보면 되지. 근데 우리는 다르거든요. 우리는 삼성전자를 매매했고 그 13분 봉을 보고 매매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미증시가 간밤에 떨어지면 잠이 안 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럴 자격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이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처음에 모르겠지만 매매해놓고 1년만 2년만 그냥 갖고 계셔 보시면 이건 다른 사람이 될 거예요. 그들과는 분명히 내 친구와는 다른 사람이 나는 되어 있을 겁니다.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면 삼성전자가 사실 이제 저희 같은 일반인이 그냥 큰 회사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다 하지만 네. 그 회사가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엄청 크네요, 진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오늘 예를 들어서 네. 3%가 올랐어요. 네. 근데 코스피가 오늘 1% 올랐어요. 그럼 그럼 코스피는 안 오른 거예요. 삼성전자가 올린 거네. 그치. 코스피는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 내 종목은 왜 안 가지? 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 종목 중에
삼성전자가 한 주라도 있다면 얘 3% 올랐네? 아 맞다. 그때 박재현이 이거 한 30% 된대더라. 그러면 0.3 곱해보자. 3%에 0.3이면 한 1% 되잖아요. 야 오른 게 없네. 그러니까 다른 종목이 이렇게 오락가락이구나. 그럼 이미 달라요. 이 시장을 대하는 마음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꼭 한 번쯤 갖고 계셨으면 바로 좋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베타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높죠. 높은 종목인 거죠. 그쵸,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삼성전자가 오르면 대부분 시장은 오르고요. 떨어지면 대부분 시장은 떨어지죠. 그럼 그 베타 개수라는 게 이제 갑작스러운 질문일 수 있는데 네. 베타 개수라는 게 공식이 있는 건가요? 공식이 있죠. 그러면 근데 이런 공식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면 이거 끕니다. 유튜버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럼요. 이런 얘기하면 바로 그냥 그러면 베타 개수라는 거는 뭐 저희가 계산할 건 아니지만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하면 그쵸. 나오는 거예요. 네. 종목별로, HTS에 보면 볼 수도 있고요. 종목별로 다 네. 다르게. 높다 그러면 높구나. 낮다 그럼 낮구나. 그 대충 내가 갖고 있다 보면 느낌이 와요. 이게 시장 좋을 때는 좋아. 야, 시장 좋은데 내 거 왜 안 가? 베타 계수가 낮은 거예요. 지수 좋을 때 내 장부가 빨갛네 하면 괜찮은 그쵸, 거고, 그쵸. 그럼 괜찮은 베타 개수가 거예요. 높은 네. 거고. 근데 뭐 단 하루만 갖고 판단할 수 없겠지만 맨날 내 건 안 가. 시장 좋은데. 그럼 베타 계수가 낮은 거예요. 여러분 베타 개수도 한번 좀 고민해보세요. 사실 저도 베타 개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뭔지는 알았어요. 네네. 근데 오늘 말씀하신 거 들어보고 내가 가진 종목들이 베타 개수가 어떤지 한번 좀 체크해 보는 것도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